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인근에서 연쇄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미군을 포함해 최소 90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 IS는 자신들이 공격의 주체라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카불 공항 인근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연쇄적으로 발생을 한 것인데 현재까지의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아프간 카불 공항 인근에서 현지 시간 26일 저녁에 연쇄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90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는 110명에 달합니다. 미국 CBS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이번 폭발은 카불 공항 에비게이트와 또 여기서 250m 떨어진 베런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베런 호텔은 서방 국가들이 탈출을 하려는 사람들을 묵도록 하는 숙소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폭발 테러는 워낙 대규모여서 부상자가 상당해 사망자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 IS는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IS는 폭발물을 소지한 요원이 보안시설을 뚫고 미군의 5m 이내까지 접근해 폭발 벨트를 터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당국은 이 사건이 IS 수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최근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이후 카불 공항에는 국외로 대피하려는 수천 명의 현지인들이 모여들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가 오는 31일 대피 작전과 동시에 철군 완료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그간 공항 주변에 또 자살 폭탄 테러 가능성 등 경고가 이어졌고 특히 미국은 IS 테러 가능성을 잇따라 경고했습니다. 미 당국은 추가 테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맥켄지 중부사령관은 IS의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카불에 미국인 1000명이 남아 있다며 테러에도 불구하고 대피 작전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아프간에 오래 머물수록 IS로부터 공격을 받을 위험이 커질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 이 우려가 현실이 된 거네요. 네, 미국 정부와 미국 언론은 IS의 테러 가능성을 줄곧 우려해왔습니다. CNN은 탈레반과 사이가 나쁜 IS가 카불 공항을 공격하고 싶어 한다는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IS의 아프간 지부를 자칭하는 IS 호라산이라고 불리는 ISK가 테러를 통해 미국 요구를 받아들여 대피 작업에 협력해온 탈레반을 난처하게 만드는 동시에 서방에 보복하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탈레반이 정권을 다시 잡은 뒤 새 정부 구성에 정신이 없는 사이를 틈타 세력 분리기와 함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카불 공항 등에서 테러를 벌일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한 이후 감옥에서 수백 명의 ISK 수감자가 탈옥했다는 보도도 나와서 우려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IS는 시리아와 이라크 상당 부분을 장악했다가 미군과 국제 동맹군에게 밀려서 세력이 크게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여러 나라로 진출했는데 그중에서 아프간에 진출해 2015년 1월에 만든 조직이 ISK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2019년 8월에 카불 결혼식장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켜 63명을 숨지게 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카불 대학교에서 총격 테러를 주도해서 2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ISK의 조직원 규모는 정확하지 않지만 유엔 안보리에 따르면 수천 명에서 500명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ISK는 탈레반과 같은 순위파 무장 조직이지만 이 둘은 시아파 대응에 있어서 이견을 보여 대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ISK가 어떤 조직인지까지 알아보고 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테러와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IS를 향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공격을 감행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군의 ISK 공격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ISK가 아프간 내 미국인을 향한 다양한 공격을 계획해왔고 이런 위험 때문에 임무 시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아프간으로부터 대피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카불 내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한의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피 작전 과정에서 공항 주변의 경계를 탈레반에 의존한 것과 관련해 탈레반을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실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까지는 이번 테러와 관련해 ISK와 탈레반 간 공모했다는 그런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테러로 국제사회 충격이 상당할 텐데요. 지금 각국의 반응과 대응책은 어떤가요? 네, 우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테러리스트 공격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는 오는 30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의 유엔 대사들과 함께 아프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수집했습니다. 유럽 주요 지도자들은 테러가 부활해서는 안 된다고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우선순위는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이 테러 부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철군 시한 마지막까지 구출 작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여전히 자국으로부터 이송할 수백 명이 남아있다면서도 매우 긴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와 벨기에, 덴마크 등 대부분의 아프간 파병국들은 테러 촉보 때문에 카불 공항 대피 작전 종료를 발표했고 또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탈레반의 무자히드 수석 대변인도 테러 공격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도 짚어보죠.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하는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요? 네, CNN 보도를 보면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하는 환자가 25일 기준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0만 명을 넘긴 건 겨울철 대확산이 심각했던 올해 1월 이후 처음입니다. 또 코로나19 백신이 없었던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 것입니다.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5만 2천여 명, 또 하루 평균 사망자는 1,000여 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안에서는 현재 각종 지표는 지난해 8월보다 더 나쁘다며 지금은 미국인의 절반이 백신을 맞았는데도 지표가 더 악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델타 변이의 위험성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이 또 동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넘쳐서 암 환자 입원을 거부하는 병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1년 반 넘게 지속되면서 번아웃을 호소하며 이를 그만두는 의료 인력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에서는 올해 초 이후 간호사가 최소 2,000명 줄었습니다. 이런 인력 부족이 의료 체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 체계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진단이 우세합니다. 유럽연합 EU의 의약품 감시관리기구인 유럽의약품청은 모더나 백신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미사용 상태의 모더나 백신에 이물질이 혼입돼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자 163만 회분의 미사용 백신 접종을 보류했습니다. 문제의 백신은 스페인에서 제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모더나 백신과 같은 제조 번호 제품이 국내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김지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